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의 기업 수다는 CJ 시푸드에 대해서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에 대해서 이름이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CJ 시푸드는 사모어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모어묵을 인수를 하면서 CJ 시푸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CJ 수산물 가공업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CJ 그룹으로 편입이 된 거고요. 1976년에 사모물산이 설립이 됐고 우리가 잘 아는 사모어묵이 85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2006년에 CJ 계열사로 편입이 됐고요. 이제 2010년에 들어서 이제 사모 FNC를 CJ 시푸드로 완전히 바꾸면서 사모라는 상호명은 없어졌지만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모 어묵이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배구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요. 이재현 회장이 지주회사인 CJ 주식회사를 42%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제일제당을 그 다음에 제일제당이 시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대부분의 주식이 지금 CJ 제일제당에 묶여 있고요. CJ 제일제당과 시푸드가 중요한 이유는 시푸드의 매출의 90%가량이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통회사라는 거죠. CJ 제일제당이 유통회사고 시푸드가 제작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가 3,500만 주, 3,593만 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CJ 제일제당이 가진 게 1,671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분율에 따라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1922만 주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엊그제죠. 10월 20일에 하루에 거래량만 2,4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래량이 그 정도가 되는데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수를 생각을 하면 한 1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식수가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거래량이 있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존의 사모어묵 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어묵 라인은 유지를 하고 있고 많은 매출이 또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맛살, 김, 유부, 각종 냉장식품 등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다양한 식품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어묵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비고 김이 있긴 한데 비비고 김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매출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어묵은 사모어묵이 시장 1위입니다. CJ 시푸드가 어묵에서 시장 1위고 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으로 사조 대림이나 동원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요. 맛살로 치면 11에서 14% 정도 먹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3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이나 한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맛살 부분에서는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출 현황을 보시면 CJ 시푸드에서 어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어묵이 차지하는 매출이 52%, 53% 정도 되죠. 714억 매출이 났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어묵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매출이 어묵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편중되어 있죠. 포트폴리오가 편중이 돼 있고 또 주목해 볼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김의 매출액이 127억 중에서 26% 정도는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묵, 맛살, 유부 이런 것들은 수출 비중이 거의 없고요. 내수에서 99%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 자체 매출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30% 정도는 수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출의 90% 정도는 제일제당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게 제일제당에서 발생을 한다는 건 제일제당에서 그 시푸드의 제품을 사가서 이제 학교 급식이나 아니면 마트에도 팔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유통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 가동률인데 공장 가동률이 어묵 같은 경우에는 113%, 114%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공장은 거의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생산 능력을 뽑을 때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고 8시간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100%가 넘는 가동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맛살이나 김에서 지금 60%대의 가동률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24시간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동률은 한참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이 업무계에서 나기 때문에 업무계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계 가동률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018년, 19년, 20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죠. 반기로 딱 봤을 때 734억, 723억, 714억이잖아요. 계속 가고는 있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24억, 22억, 23억 요 수준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예요. 이따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변동은 없지만 약간 흐름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묵에 편중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묵에서 50%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묵이 뭔가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개선은 필요할 것 같고 회사 이름은 시푸드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딱 시푸드를 했을 때 떠올리는 다양한 제품군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푸드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유부초밥 집에서 유부초밥 좀 많이 해먹죠. 집에 있으니까 등의 유부초밥 같은 것들은 매출이 증가했는데 사실 기대했던 어묵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이 많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식품주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랐죠. 식품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매출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보면 좀 극명한데 분기 매출액을 좀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어요. 분기별로 봤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2분기에 감소를 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는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뭐 그렇게 급식이나 이쪽에서 많이 소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3, 4분기에는 당연히 겨울이고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3, 4분기에 많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분기에도 역시 1분기와 다르게 매출 하향이 있었고요. 이거는 3, 4분기에 다시 회복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추워야 어묵을 많이 먹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 그 계절적인 영향과 여름 2분기에 떨어지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2017년에 66억, 2018년에 41억, 2019년에 37억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뭐 분기별로도 그렇고 연도별로도 그렇고 이제 들락날락하는 그러니까 좀 고저가 있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이번 분기에는 좀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020년 1분기에 괜찮았어요. 나름 2019년 4분기에 겨울을 지나고 2020년 1분기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2분기에 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시 되고 하면 올라갈 텐데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이거 매출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이유였는데 그게 바로 이 보여드리는 기사입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기사에 따르면 27일쯤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계속 방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었는데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결정이 임박한 것 같고 2011년에 발생한 사고인데 후쿠시마 제일원전 오염수를 이제 방출을 하겠다. 이제 차고 넘쳐서 더 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매일 150톤 정도가 오염수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제1원전에는 처리수를 보관하는 초대형 원통 탱크가 1000개가 만들어졌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0년 처리수 저장 탱크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2020년에 부족해지니까 2021년 내년부터는 방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류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후쿠시마 멀리 있고 지금 반대편에 있잖아요. 저희 동해 쪽이 아니라 저 태평양 쪽으로 있어서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연구에 따르면 한 달 안에 제주도 서해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2011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지진이 났을 때 얘기인데 1년에서 2년이 있으면 동해로 한 5% 정도 되는 방사능 물질이 동해로 흘러 들어온다. 이게 해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 오지는 않지만, 바람 타고 직접 오는 건 아니지만 해류를 타고 1, 2년 안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왜 그러면 시푸드가 관심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방류를 했을 때 동해나 아니면 저 일본 각 근해에 있는 이런 어획량이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겠냐. 근데 수산물은 먹어야 하니 캔이나 보관 상태가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CJ 시푸드는 또 좀 그런 어묵이잖아요. 어묵이 그런 보관에 따른 이슈가 있느냐, 캔이나 참치캔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느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를 봤을 때 뭐 일본은 괘씸하지만 원전수 방류로 인한 수혜주의인가에 대한 거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당장 방류 자체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이 되겠죠. 거의 내년 만이 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CJ 시푸드가 만드는 게 어떤 캔이나 보관 기간이 긴 어떤 수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수산식품 전체로 봐서 뭐 참치캔이나 어떤 통조림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좀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언택트의 수혜주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가정 간편식을 먹는데 그 가정 간편식에 어묵이 들어가느냐, 어묵으로 된 가정 간편식을 먹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어묵 반찬을 해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가정 간편식으로 먹는 어떤 밀키트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CJ 시푸드는 제가 봤을 때 집에 오래 있는 그런 그 언택트 상황보다는 애들이 등교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 밥을 먹는 상황이 되어야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3분의 2 정도 등교를 한다고 하죠. 모든 친구들이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 어묵 반찬이 나와야 CJ 시푸드는 성공을 할 수 있다. 매출이 신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방향성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묵에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50%가 넘게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름이 시푸드잖아요.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김이나 뭐 유부 이런 거 말고도 좀 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J 시푸드가 근래 주목을 받는 거, 어제 그제 주목을 받는 거는 원전수 수혜주, 원전수를 방출하기 때문에 일어난 수혜주라고 해서 관심을 받는데, 그것과는 직접적으로 큰 연관은 없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CJ 시푸드가 좀 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려면 어묵 말고 딴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약간 채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묵 아까 매출에 보셨겠지만 조금씩 우하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기본 반찬으로서 어묵을 먹는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한다. 근데 좀 더 다른 것들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케어 기업수다 CJ 시푸드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